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그 6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큰 흐름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중 제4부,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의 세부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공변성의 지위부터 수학과 물리학적 공간의 변증법, 심리학적 시간, 관념론적 해석, 시공간의 발생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직관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오늘은 제4장, 관념론적 시공간과 실체론적 시공간을 비교합니다.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이론을 대조하면서 관계주의와 절대론이 각각 어떤 근본 논거를 갖는지 그 대립의 핵심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실체주의입니다. 뉴턴은 공간과 시간이 물질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3차원적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주가 텅 비어 있더라도 공간과 시간은 그 자체로 영원히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뉴턴에게 절대 공간은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고 부동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 시간 역시 외적인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죠. 이른바 컨테이너 모델로서 공간은 물체들이 담기는 커다란 상자이자 물체가 이동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형이상학적 토대에는 신학적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그는 절대 공간을 신의 감각기관, 즉 센소리움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세계를 지각하고 존재하는 도구이자 신의 편재성과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틀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뉴턴은 관성법칙과 가속도 운동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과 정지 상태를 구별하려면 기준이 되는 절대 좌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가속도 운동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은 상대적 운동이 아닌 절대 공간에 대한 운동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뉴턴의 실증적 논거인 양동이 실험입니다. 물과 양동이 사이의 상대 속도가 0이어도 회전하면 수면이 오목해지죠. 이는 수면의 변화가 물체 간 상대 운동이 아니라 절대 공간에 대한 실제 회전 운동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고 실험으로 두 구체의 회전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우주의 줄로 연결된 두 구체만 있다면 회전할 때 줄의 장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참조 물체가 전혀 없어도 장력을 통해 회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절대 공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이프니츠의 관념주의로 넘어갑니다. 라이프니츠는 공간을 존재물들의 공존 질서로, 시간은 사건들의 연속적인 수순 질서로 정의합니다.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닙니다. 물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추상화된 개념일 뿐이죠. 사물 없이는 공간도 없고 변화하는 사건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원리 중 첫 번째는 충족이유율입니다.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만약 절대 공간이 균일하다면 신이 우주를 특정 위치에 창조할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므로 절대 공간 개념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식별불가능자 동일성 원리입니다. 모든 속성이 같은 두 존재는 사실 하나라는 원리죠. 절대 위치를 바꾼 우주처럼 관측 차이가 없는 상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절대 위치라는 개념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우주 이동 사고 실험으로 풀어냅니다. 우주 전체를 5m 이동시키더라도 물체 간 상대적 거리는 유지됩니다. 관측 가능한 차이가 0이라면 이 두 우주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우주가 아니라 현재의 우주를 신이 창조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신이 이유 없는 행동을 했다는 부조리를 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론을 펼칩니다. 신이 우주를 예정보다 일찍 창조했더라도 사건의 순서가 같다면 차이가 없죠. 시간은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전후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라이프니츠-클라크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715년부터 16년까지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대변인 클라크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인 서한 대립은 철학, 물리학, 신학을 망라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클라크는 뉴턴 진영을 대변하며 반박합니다. 신은 이유 없이도 의지에 따라 우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회전 시 발생하는 원심력은 실체적 증거이며 공간은 신의 무한성이 드러난 속성이라고 주장했죠. 두 이론의 핵심을 정리한 표입니다. 존재론적 지위부터 신학적 관점, 운동의 정의까지 뉴턴의 실체주의와 라이프니츠의 관념주의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 논쟁은 후대의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마흔은 관성력이 우주 물질 전체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고, 이는 시공간이 물질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 되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시공간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장으로 재해석됩니다. 루프 양자중력 같은 최신 이론들은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적 직관을 계승하여 시공간을 미시적 관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칸트의 시공간 이론을 살펴봅니다. 칸트는 뉴턴의 실체론과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을 종합하여 이를 선험적 관념론이라는 틀로 재구성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뉴턴은 시공간을 절대적 용기로, 라이프니츠는 사물 간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시각이 근대 시공간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칸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칸트는 시공간이 물 자체도 관계도 아닌 주관의 감성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대상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순수한 직관의 틀이라는 것이죠. 칸트의 형이상학적 해명 첫 번째는 선험성입니다. 시공간은 경험에서 추출된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기반입니다. 시공간이 없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기에 모든 인식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이 개념이 아닌 직관이라는 점입니다. 시공간은 단일한 전체로서 개념처럼 사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부분을 품고 있는 무한 직관입니다. 감성적 통찰을 통해 직접 부여되는 것이죠. 또한 칸트는 기하학적 명제들이 종합적 선험 판단임을 강조합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외부 감각의 형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편적 필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일치 않은 대칭체, 즉 왼손과 오른손의 비율을 통해 관계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거리 관계는 똑같지만 포개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공간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 전체적인 직관적 구조를 가짐을 강조합니다. 즉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겹치지 않는 이유는 사물 내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물이 놓여있는 전체 공간 자체의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절대적인 방향성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공간이 단순히 사물들의 관계를 채워 넣는 매개자가 아니라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속의 무대처럼 먼저 깔려있는 선험적 감성 형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비판적으로 종합합니다. 공간은 외부 감각의 형식으로서 사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시간은 내부 감각의 형식으로서 자아와 상태를 인식하게 합니다. 결국 시간은 모든 현상을 종합하는 최상위 조건이 됩니다. 뉴턴, 라이프니츠, 칸트의 비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실체론과 관계론, 그리고 선험적 관념론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공간은 물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틀입니다. 이는 경험적 실제성과 선험적 관념성이 통일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공간의 이율배반을 다룹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선험적 변증론 연구에서 제시되는 제1이율배반, 유한성과 무한성에 대한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립, 즉 유한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영화의 시작점이 있듯이 시간이 과거로 무한하다면 현재까지 흐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간 역시 우주 전체라는 개념을 형성하려면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정립, 즉 무한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우주 끝에 벽이 있다면 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빈 공간도 공간이기에 우주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시작점 이전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무한해야 합니다. 칸트의 결론은 명쾌합니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진짜 방이나 상자로 착각하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전용 3D 안경일 뿐입니다. 우리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그 안경 너머의 진짜 우주를 보려고 하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공간은 우리가 경험을 조립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이율배반의 개념을 다시 정의합니다. 이율배반은 대립되는 두 명제가 모두 정당하게 입증 가능해 발생하는 모순입니다. 인간 이성이 직관의 한계를 넘어 물 자체를 사유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정명제에서 시공간은 유한하다고 주장합니다. 무한한 계열은 종합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적 시작과 공간적 한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명제는 시공간이 무한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작 이전의 빈 시간은 발생이 불가능하고 공간 역시 빈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무한함이 증명된다고 봅니다. 이 대립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해결은 독달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현상을 사물 자체로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은 주관의 직관 형식이며 결국 두 명제 모두 사물 자체에 적용하는 한 거짓입니다. 칸트 시공간 논증은 이성 한계를 규명하고 인식론적 전환을 일으켰으며 형이상학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평가받습니다. 이제 라이프니츠를 계승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계론적 시공간에서 상대성 이론으로의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공간과 시간은 관계망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시간을 절대 무대가 아닌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명확하죠. 두 사람 모두 뉴턴의 절대 공간을 비판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은 광속 불변과 관측자 상대성을 통해 절대 공간의 물리학적 지위를 해체했습니다. 마흐 원리의 매개도 중요합니다.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적 직관이 마흐를 거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지며 시공간의 곡률로 실증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네트워크 직관은 현대 물리학의 4차원 시공간 개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대 무대가 아닌 역동적인 사건들의 네트워크인 셈입니다. 패러다임 비교 분석표입니다. 라이프니츠의 통찰이 현대 물리학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에서 어떻게 실증적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이미지 출처 자료들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경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